갑자기 1단, 2단으로 뭐 스무스하게 조용히 오르막을 부스팅 되는 거죠. 가다가 뺑 해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렇죠. 5단으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막 끌어올라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일 히스테리, 뭐 반한 히스테리, 혐한 히스테리로 막 밀려가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절대 3개월 이상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굉장히 쿨하게 가고 있고 장기전으로, 중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니들 지금 반일 히스테리 해갖고 얼마나 갈래? 근데 그게 지속하지 못하는데 뒤에 여진이 크게 남아요. 어떤 여진이 남느냐? 아까 우리 지금 저기 며칠 전에 봤잖아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중국과 소련이 독도카디즈를 와서 슬슬 테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높아지면 이제 한일 간에는 아마 한일 협정 이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거 하니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유리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놓고 개입을 합니다. 그게 어제 그제 미 국방장관 혹은 미 합참의장 마크 덤포드하고 마크 에스퍼가 청문회를 하면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소련한테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천명을 했어요. 8월이면은 그게 이제 바로 됩니다. 아니, 중거리 핵미사일 조약 폐기. 조약 폐기.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 안 하기로 한 거, 제어하기로 한 조약을 폐기하겠다. 조약 폐기를 그거는 이제 미국과 구소련 간에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8월이면 이제 완전 폐기되는 거죠. 완전 폐기되는데 바로 트럼프가 그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볼턴을 모스크바로 보냈잖아요. 보내서 이 조약이 폐기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이다. 첫째는 니네들이 지금 유럽을 향한 중거리, 너희들은 중거리 핵, 전술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술핵을 지금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다. 벨라루시다 뭐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조약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 러시아가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정을 위반하니까 뉴스리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폐기한다. 미국도 폐기한다. 근데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의 INF 조약, 중거리 핵미사일 전술핵 소위 말하는 폐기 조약 이기에 최대의 수혜자는 중국이다. 그렇죠. 중국이 지금 한 2,600개 정도의 전술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풍 뭐 이래가 동풍 26까지가 제일 큰데 동풍 계열은 대개 저기 전술핵입니다. 그게 다 중거리. 다 지금 평양의 스커트 미사일 혹은 노동으로 변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볼턴이 푸틴한테 한 말은 중국을 끌어넣을 경우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를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재개정하자.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예요. 이제 발효는 8월 달에 한다. 돼 있는데 그 발효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은 일단 핵무기 개발하려면 의회 결정. 행정부로서는 이미 사실은 미국은 그 육상에서 말하자면 지대공 혹은 지대지 미사일 부분은 상당한 부분은 다 지대공은 없고 지대지 공대지하고 공대지 그러니까 지대지 그다음에 함대지 잠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한 거는 우리 박주필께서 몇 번 소개를 했지만은 공대지 그게 B61 계열의 말하자면은 전술핵이거든요. B61 11까지가 너무나 폭발력이 강해가지고 정교하고 강해서 이걸 12로 바꾸어서 폭발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밀도를 훨씬 더 높이고 지중폭발시키고 그 다음에 유도 기능을 높인 이걸 지금 지중폭발 바로 내년에 이미 테스트는 다 했고 내년에 실전 배치한다고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다른 말씀드릴게요. B61 12는 의회 실전 양산에서
실전 배치할 때 이건 공대지인데 양산에서 실전 배치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이건 기존 무기예요. 네, 기존 무기고. 그렇게 해석되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중거리 지대지 내지 함대지 내지 잠대지는 의회 사안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아시아 태평양 라인에 적절히 배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무슨 자체 핵무장 얘기하고 뭐 여기 전술핵 배치해달라 그러고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판이 커요. 그걸 이제 판이 크다고.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일단 한반도에서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 절대 안 들어 아마 지금 뭐 문정부로서는 그거 들어오라고 협조 절대 안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아니요 미국은요 한국에 통보 논다 안 논다 통보 있다 없다를 얘기를 안 해요. NCND라고 이거는. 뭐 어쨌든 그렇든 간에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선 배치를 하는데 굉장히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여러 곳에 아시아 태평양의 이 여러 곳 기지에 배치할 계획을 다 세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 통과시켜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이건 세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2,700여 개의 전술 핵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자 그러면은 소위 전략 핵 무기로 미국과 지금 중국은 사실은 핵 억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이 핵 없이 모자라요. 일단 전략핵 그러니까 뭐냐 ICBM이나 SLBM에서 중국이 게임이 안 되죠. 정밀도나.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중국하고 전략핵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전술핵은 일본, 대한민국, 대만, 그다음에 괌 기지, 필리핀까지 포함을 해서 중국의 전술핵에 엄청난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INF에 들어와. 그래서 폐기해. 라고 하는 사인을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 예. 이제 그럼 잘 안 할 거니까 이제는 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한반도 비핵화든 뭐든 간에 저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남북한의 문제 때문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혹은 일본의 핵무장 요구가 계속 일본 언론이든 뭐든 정부든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아베 선거도 개헌선 여부가 어떠냐 이게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퍼 머저리티 못 갔지. 개헌선은 유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이거 용인 안 해요. 그래서 전술 핵을 배치함으로써 여전히 핵우산 안에 일본을 두죠. 그렇죠. 일본과 대한민국을 핵우산 안에 일본,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명의 최전선인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이완 그리고 그거예요. 필리핀. 왜냐하면 지금 남사 자율항행 지금 이제 필리핀은 자체의 힘보다도 미국에 이제 제대로 된 기지 제공하고 그걸 왜냐하면 기지 제공하면 어떤 경우에는 호주까지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중국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돌입합니다. 중국을 딱 조여놓고 이거지. 야 우리가 ICBM이나 SLBM에서는 너희가 뭐 우리를 넘나들지 못해. 근데 INF가 우리가 본격화할 거거든 중거리가.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때? 전술핵 그건 우리가 압도적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세 가지 핵무기의 세 가지 형태에서 중국을 다 무릎을 꿇려버리겠다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 족탈불고 무역, 첨단 기술, 5G. 예. 그 다음에 전술핵.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명의 전쟁은 끝까지 간다. 중국과의 문명의 전쟁. 네. 이게 이제 말하면 가장 큰 뒷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미동맹, 문86 정권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 죽창 들고 뭐 일본하고 싸우고 뭐 그걸 간접적으로 반미로 가든 어쨌든 간에 절대 한미동맹 안 놓는다. 까불지 마. 네. 핵우산 다 해준다. 그럼 세 번째, 일본 핵우산 해줄 테니까 쓸데없이 비핵화 한국 문정권의
에칭가스다 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핵무장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 그러니까 일본을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정권에 문제 제기하고 스마트하게 문정권을 까는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도를 넘으려면 안 돼. 리미트가 있어. 네, 리미트 그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결과는 이 판정이 나는 거는 말하자면 문명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북한 핵이입니다. 저걸 어떻게 북의 접수평정이지. 접수평정이죠. 네, 그리고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안고요. 예, 안고요. 그러니까 그거 해버리면 중국 자유화의 물꼬가 수문이 팍 열리고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문명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한 문명의 회복, 그 다음에 문명의 확산. 이게 잠깐만 이제 아까 얘기돼서 그 전술핵 중에 예, 예. B61, 12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300톤에서 5만 톤 사이의 폭발력을 다이얼로 조절하게 돼 있고 너덧 단계로. 예. 그런데 얘가 이게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애인데 얘가 반경 20-30m 안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터져요. 지중 폭발을 해요. 근데 지중 폭발을 하게 되면 파괴력이 한 20배 정도 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를 만약에 5만 톤에 세팅을 해놓고 5만인가 3만인가 5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해서 얘가 5만에 세팅해서 5만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터져버리면 공중폭발 핵무기 1메가톤짜리 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중폭발 핵무기 1메가톤이면 어느 정도냐? 원폭 저기 뭐야? 히로시마 원폭 60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실은 뭐 F-35냐 뭐 이런 것들이 붕붕 떠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이 소형화를 토마호크 앞대가리에 달 수가 있거든. 그렇죠. 토마호크 앞대가리에 달아버리면 그리고 토마호크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로켓 추진 장치. 토마호크는 그 미사일이니까 로켓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로켓 추진 장치에 아마 제트 형식과 로켓을 합쳐서 쓸 텐데 그거를 갖다 장거리로 바꿔버리면 얘가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 비슷하게 돼요. 중거리 INF급이 돼버려요. 얘가 토마호크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것과 별도로 또 INF를 또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야. 중거리 핵미사일을.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 보고 너 그냥 무릎 꿇으란 소리지 뭐. 그래서 이제 익게 되면은 아마 중국은 사실은 도발을 너무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 홍콩 사태는 미국이 완 차이나 즉 완 차이나를 명분으로 걸고 홍콩이든 대만이든 함부로 눈보고 장기적으로 병합을 생각하지 마 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경고고 그다음에 북한은 차이나의 실질적인 조공국가나 다름없는데 그걸 이제 베스 스테이트 평양을 비핵화시킬 테니까 거기서 손 떼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문팔육 정부는 아무리 축창 들고 항의를 해도 부적 붙여야 되는데 부적 붙여서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소위 운신이 폭이 없습니다. 국내 없어요? 정치적인 없어. 그거 말고. 게임 끝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만약에 문명의 최전선으로서 탈영을 안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한국인들이 그다음에 한국 정부나 한국 지식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운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운명을 사랑하게 되면은 문명의 전선으로서 문명, 운명 둘 다. 문명과 운명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군사적으로는 IMF 조약 저거 중국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순주시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MD를 접속만 하면 돼요. 근데 플러그만 꽂으면은 우리는 문명의 최전선이 아니라 자유의 동아시아 그게 문명의 최전선이야. 동아시아 자유화의 발화점이라기보다 본가죠. 본가가 되네요. 본가가 된다. 그래서 일본인은 그 편협한 부국강병 애국주의로부터 이제 인류나 개인 존엄성이나 문명을 아는 그런 수준까지 일본인은 우리한테 자극받아서 올라설 것이고 그럼 중국에는 자유화의 물꼬가 열려버리고 그
그 본가가 여기가 되는 건데 그게 최전선이거든. 그게 센 운명이야. 아주 그렇죠. 팔자가 센 팔자라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센 팔자 살아가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지 모르겠어. 자, 우리 저기 이걸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 있는 구도는 예. 우리한테 가을의 햇살을 확신을 하고 이 여러 무더위에 태풍, 습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가을의 햇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명의 그 별똥배 예. 각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좀 퍼져가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죠. 헤쳐나가야죠. 이게 재밌는 과제죠. 예. 가슴 벅찬 과제죠.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운명이란 단어를 썼더니 예. 어떤 시청자께서 그 전에 일이에요. 문재인이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왜 네가 운명이란 단어를 따라서 하냐. 너 좀 이상한 놈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문재인이 운명이란 단어에 등본 내놓은 적 없거든. 그렇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데. 그럼 어떤 단어인데. 문재인의 운명은 어떤 운명인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결국 죽창과 부적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가 그 운명에 말려들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운명에 대해서 제일 훌륭한 얘기를 뭐 아주 섹시한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나미 정말? 아니요. 아니, 누구야? 니체야. 니체. 니체의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는 줄 알아요? Why am I a destiny? 나는 왜 운명이야? 그때 운명은 운명적 존재예요. 운명적 존재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운명, 그러니까 지천명. 지천명이죠. 지천명을 하기가 어렵고 지천명을 한 다음에 그 명대로 살기가 그게 축복이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천명을 해서 그 명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나 이제 독일어 말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 사람 그 글의 그 제목이 그러니까 책에 들어 있는 글이죠. 그 챕터 그 파트의 제목이 Why am I a destiny? 나는 왜 운명인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빡센 운명이야 이거 한국 사람이 그렇죠. 닥쳐 있는 게 우리가 벌써 우리 선배 세대가 운명을 두 번 튀어넘고 했거든. 하나는 뭐냐면 스탈린 모택동의 팽창주의를 군사 팽창주의를 그걸로 안 돼라고 대못을 지른 게 선배 세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 현대 문명 세계 시장에 바짝 붙어갖고 그 안에서 열심히 뛰면 다 먹고 살 수 있어. 자유항해 된다고 한 게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세계사적 그 역할을 해낸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운명이 우리가 자유시민의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안으로는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동포에 관해서는 해방을 거들어주고 해방과 인간 부활을 거들어주고 그리고 밖으로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업그레이드를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세계 차원에서는 우리가 현대 문명이 한 단계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한국인의 운명. 네. 완성된 형태로서 이게 왜 완성이냐면 이 문제는요. 정권, 조중동보다 훨씬 더 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자유시민의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 그 습속, 그 모리즈가 그 행태가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 근본적인 운명을 우리가 잘 맞서야죠. 그 근본적인 운명을 잘 맞서고 극복을 잘 해서 자유와 문명을 다시 회복을 하면은 우리는 세계사에 큰 기여를 하는 소명도 되겠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틀이 잡히면 몇백 년 가요. 우리 후손들이 몇백 년 이제 그 길에서 살 수가 있어. 한번 해보시죠. 뭐 이거 인생에 뭐 이 정도 빅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 그래 맞습니다. 자, 다 축복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예,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